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또 한 2주 전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토크하는 주제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 그래서 나름 좀 부담감을 안고 그렇죠. 또 다시 하게 됐는데 네. 뭐 저번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다며 이번엔 또 김민재 선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해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과연 이적을 한다면 어떤 팀이 잘 어울릴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또 너무 막 여러 팀들 다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너무 중구난방해지니까 한 3팀 정도 뭐 맨유, 맨시티, 리버풀 EPL에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많이 됐던 팀들을 바탕으로 좀 우리가 그 팀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사실 맨유가 뭐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시급하죠. 김민재가 가장 필요한 팀이지 않나. 세 팀 중에서는 그렇죠. 지금 뭐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리산마랑 바란이 나가고 그치 뭐 지난 경기에서는 메가이어가 안 되니까 루크슈까지 투입을 하고 근데 사실 뭐 메가이어나 린델로프는 기량이 안 되니까 지금 떠오르는 맨유가 우승을 노리는 맨유가 걔네들을 과연 로테이션으로 돌리면서 리그 38경기를 꾸준히 우승 그치.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챔스도 꾸준히 결승에 오를 수 있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약간 뭐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맨유가 가장 시급한 팀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비슷하게 이번에 그 마르티네즈랑 저기 바란이 한 번에 시즌아웃이 돼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붕괴되는 느낌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 가면은 뭐 주전 이걸 떠나서 분명히 기회가 계속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민재와 같은 수준의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유철이처럼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 김민재가 아니더라도 김민재 네, 수준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해보는 게 맨유, 맨시티, 리버풀에 어울리는가의 문제인데 과연 어느 팀이 제일 시급하냐. 네, 이것도 그치. 가장 궤를 같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시급한 팀으로 이적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을 테니까. 근데 사실 김민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김민재였을 네. 때 이 팀이 좀 보강이 필요해. 그럼 내가 갔을 때 플러스가 되겠다라는 거를 알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김민재가 나폴리에 입단했을 때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폴리가 부르는데 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만큼 자신한테 가장 적극적이었기 그치. 때문에 넘어간 것도 있었고 분명히 뭐 페이노르트에서 되게 잘했고 솔직히 리버풀, 토트넘, 에버턴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계속 링크가 났었던 만큼 뭐 김민재 입장에서도 나폴리 하나만 그 제의를 받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 제의를 딱 들었는데 아 나폴리가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갔으니까 뭐 지금 아무리 맨시티, 리버풀이 지금 가면 되게 좋겠지만 와도 약간 내가 이 팀에 과연 필요가 될까라는 의문이 들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김민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민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되게 지금 상황에서 스쿠데토가 거의 확정적인 시점에서 만약에 이적을 했을 때 되게 고민거리가 좀 생겨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의 나폴리도 이탈리아 챔피언 팀이고 만약에 우승을 하고 이제 이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혹은 뭐 이적을 결심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놔두고 그 이상의 뭔가 그 메리트가 있어야 이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우승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 맨유, 맨시티 그리고 리버풀 중에 가장 자기가 적합하고 또 우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팀이냐 이것도 되게 큰 기준일 것 같거든요. 사실 맨유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세 팀 중에서는 가장 지금까지 행보를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건 맨시티인 수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맨유도 분명 지금 이제 테나 감독 체제에서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또 리그컵 우승을 했고 이제 FA컵도 이제 결승을 앞두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우승 가능성을 얘기해 보자면 뭐 맨유도 충분히 거기에 해당되는 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맨유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하는데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팀 중에 가장 여러모로 잘 어울리는 팀이 맨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는 이유가 아무쪼록 지금 맨유도 가장 말씀하신 대로 가장 센터백이 그 세 팀 중에는 갈급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 테나 감독이 좀 리빌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무래도 지금은 풀로 첫 시즌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과도기고 그치. 다음 시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감독이 원하는 픽을 좀 데려올 그때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린델로프랑 맥과이어가 거의 뭐
맨날 그 명단에 오르잖아요. 이제 뭐 방출 명단에 오른다. 그런 상황들도 이제 고려를 한다면 당장 이제 김민재가 갔을 때 곧바로 주전을 무혈 입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맨시티나 리버풀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맨유를 이제 보는 입장에서 사실 또 김민재를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좀 걱정할 수도 있는 게 뭐 김민재가 잘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바란을 그렇죠, 넘어설 수 그렇죠. 있냐는 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 근데 나는 바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월클 센터백이고 불릴만 한 선수지만 부상 빈도가 좀 높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뭐 시즌 아웃 이런 거를 떠나서 바란은 맨유에 온 다음부터 쭉 이제 부상 빈도가 잦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기량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부상으로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할 때 김민재가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즌 시작했을 때 리산드로가 시즌 아웃이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할 때 복귀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막 복귀했을 때 경기력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시즌 초에는 분명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궁금하고 또 하는데 좀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때? 사실 기량 면에서는 저는 의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좋은 거는 그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도 되고 왼쪽 센터백을 둘 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왠지 그 차 옵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리산드로가 빠지든 바란이 빠지든 김민재는 둘 다 소화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경쟁력 면에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테나드 감독이 왼쪽 센터, 그러니까 펩도 그렇듯이 왼쪽 센터백 자리 왼발잡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아무리 잘 쓰고 있지만 아무리 잘 써도 왼발잡이만큼 잘 쓰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하게 맨시티에서도 좀 연결이 되는 점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으로 많이 뛰지만 왼발잡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오른발잡이 센터백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만 조금 걸릴 뿐이지 뭐 기량 면에서는 뭐 저는 뭐 의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보여준 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왼발 센터백이 맨유라 하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네.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는 후벤 디아스가 있겠는데. 근데 아케가 아케도 있고.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 맨시티보다는 맨유가 조금 더 경쟁자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아케가. 맨시티를 가도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후벤 디아스가 이번 시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정말 잘하고 네, 너무 잘하고. 너무 잘하고. 네. 사실 이번 시즌 맨시티가 전술이 백스리로 바뀌어가지고 가운데가 디아스인데 거기는 무조건 고정이란 말이에요. 디아스를 밀어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왼쪽인데 사실 그 아케가 쓰는 자리가 뭐 다른 백포들이 쓰는 백포의 왼쪽 스토퍼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칸셀로가 없으니까 그만큼 좀 더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인버티드 윙백의 역할을 아케가 해주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아무리 뭐 김민재가 빌더 능력도 좋고 뭐 드리블도 좋고 하지만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치. 이걸 좀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고 좀 그런 면에서는 주전 경쟁에서 가장 수월한 부분은 지금 리버풀이지 않을까. 리버풀이 지금 좀 전체적으로 네, 수비 라인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된 상태에서 뭐 사실 왼쪽은 반다이크가 있긴 한데 그치. 뭐 그렇다고 반다이크가 뭐 주발이 왼발도 아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코나테나 마팁이나 조고메즈나 솔직히 셋 다 김민재보다 솔직히 기량면에서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기량 대 기량으로 붙으면은 김민재가 확실히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반다이크 김민재의 이 듀오를 보는 것도 축구 팬들 입장에서 반다이크. 되게 반도다이크. 굉장해지지 않을까. 민다이크랑. 아니, 네. 리버풀이 조금 더 부른다면은 좀 더. 근데 저는 리버풀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이유가 어. 그러니까 리버풀은 좀 지고 있는 팀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즌 잘 나가다가 네, 노세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물갈이가 돼야 되고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 왔는데 김민재는 지금 전성기에 와서 우승 계속 트로피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빌딩하는 팀에 가서 이 리빌딩을 도우는 역할보다는 진짜 뭐 맨유나 맨시티처럼 계속 우승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가서 좀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리버풀 링크는 조금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리버풀 가면 좋죠. 반다이크 있고 이러면 좋은데 김민재가 뭐 23살이다 이러면은 리버풀 한번 가서 또 할만한데 그러니까 저도 힘든 딱 것 이 같아요. 맥락에서 네. 맨유가 리버풀보다 낫다는 얘기가
둘 다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이긴 해요. 근데 그 리빌딩의 성격이 다른 거죠. 그치. 아, 그러니까 맞아, 테나가 이번에 맨유는 새로 와서 음. 다음 시즌은 완전히 그 입맛대로 새로 뭔가를 꾸려나갈 그 시점이라면 리버풀은 뭐 클롭이 다음 시즌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있게 된다면 다른 의미의 그 리빌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전술은 뭐 유지를 하되 그거에 맞는 또 다른 센터백들을 이제 사와야 되는 건데 혹은 뭐 중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앞에 말한 그 테나의 리빌딩은 조금 더 뭔가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정말 입맛대로 이제 그렇죠.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원한다면 후자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환희가 말한 대로 어쨌든 지금 리버풀은 조금 더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A급 선수들을 수급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민재는 조금 더 리버풀보다 맨유의 팬 입장에서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진짜 약간 김민재 선수의 그런 주전 경쟁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맨유가 좀 더 가능성이 나은 것 같아 보이는 선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김민재 선수의 팬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축 팬, 약간 라이트하게 즐긴다고 입장을 좀 접근해 봤을 때는 사실 진짜 반다이크와 반도다이크의 조합을 정말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어쨌든 반다이크 선수도 지금 그래도 뭐 2, 3년 이상은 그래도 또 정상급 기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이 함께 버텨주는 그 모습을 좀 보고 싶긴 해서 맞아요. 좀 나는 진짜 뭐 좀 코나테는 그래도 좀 그나마 그 중에서 나은 편인 것 같은데 특히 난 조고메즈는 항상 이제 내가 일을 하면서 리버풀 경기를 챙기지만 내가 볼 때마다 항상 나는 사실 리버풀 팬이 아닌데도 네. 편식을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 다이어나 선수라서 또 뭔가 나는 이제 좀 클럽 감독이 왠지 좀 뭔가 내적 친밀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 사실 손흥민 선수를 되게 잘 챙겨주기도 하고 그냥 되게 그런 하는 축구를 되게 매력적으로 봐서 그쵸.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난 이 선수가 좀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제 뭐 클럽 감독 밑에서 좀 지도를 받는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새로운 그런 시각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 좋죠. 클럽 감독 정말 좋죠. 근데 또 감독 그런 걸 따지면은 테나나 펩도 전혀 사실 뭐 밀릴 건 없다고 다 되게 생각해요. 그 선진 축구 앞서가는 축구를 하는 감독들이기 어느 때문에 감독 밑에 들어가도 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그치. 그런 감독들이기 때문에 저는 팀 상황을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이강인 선수 얘기할 땐 저는 조금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건 좋지만 한번 거쳐서 이제 더 높은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바로 높은 팀으로 이미 높은 팀에 굳이 있기도 이미 하고 나폴리가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적어도 그 수준엔 가야 된다. 챔스 8강급의 팀. 네, 챔스는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맨시티, 맨유를 리버풀이 좀 따라가기 아직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거고 이번 시즌 기준으로. 저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리버풀은 조금 아쉽습니다. 솔직히 뭐 반다이크랑 같이 뛰는 거 당연히 보고 싶죠. 하지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좀 커리어를 쌓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진짜 뭐 당연히 세리에 우승 대단하지만 EPL 우승도 한번 하는 거 보고 싶고, 네. 챔스 우승도 네, 한번 해야 챔스 되고. 우승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맨유나 맨시티가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죠. 사실 그 중에서는 그러니까 올 시즌까지 행보를 봤을 때는 정말 진짜 맨시티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또 맨시티 이적은 나는 또 약간 나름의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 왜냐면 물론 뭐 테나 감독, 클럽 감독 다 되게 좋은 감독들이지만 결국 맨시티 또 그리고 가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쓰고 있는 전술은 또 뭔가 김민재 선수가 적응하기에는 또 다른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맨시티 링크가 나는 거 봤을 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김민재 같은 선수가 필요한 이유가 좀 이제 뭐 스톤스나 아케 이렇게 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센터백들이 이제 있으니까 뭔가 정통 센터백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좀 김민재가 거론이 됐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김민재 선수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나는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고민이 충분히 되겠다. 내가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세 팀 중에는 조금 더 센터백이 해야 될 임무가 두 팀보다 많은 게 맨시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김민재가 그래도 맨시티에서 다른 센터백들보다 조금 더 정통 센터백에 가까우니까 조금 더 확률이 높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라는 팀의 센터백으로서는 발밑이 뭐 사실 전 세계 뭐 탑 10 안에는 솔직히 들어야 되니까 그치. 물론 김민재도 정말 뭐 세리에서 정말 좋은 발밑 능력 보여주고 있고 사실 그때가 더 노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수비인데 근데 어쨌든 가면은 확실히 리버풀보다는 더 많은 임무를 부여받게 돼야 되는 거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통 센터백
센터백의 자리가 필요해서 김민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약간 뭐 맨시티 경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본 건데 이번 시즌에는 이제 아칸지가 와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메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디아스는 전체적으로 좀 다방면하고 나머지 아케나 스톤스는 최근에 수미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조금 약간 롤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게 맞는데 그 나머지 이제 진짜 그 박스 근처 라인 근처에 있는 부분을 이제 아칸지가 대부분 소화를 그 처리를 해주고 있어서 약간 김민재가 지금의 기량으로 아칸지와 이렇게 그치. 대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역할을 맡은 경쟁자가 다 있는 거예요 맨시티에서는. 맞지. 예, 뭐 스톤스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스톤스랑 이겨야 되고 왼쪽으로 쓰려고 해도 아케를 이겨야 되고 가운데서 중심은 디아스 정통 센터백은 아칸지 모든 곳에 다 있어버리니까 지금의 나폴리처럼 맨시티를 간다고 해도 출전 시간은 보장할 수 없다. 30경기 이상 출전할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맨시티로 가면 무조건 좋겠지만 김민재가 출전하는 거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싶은 팬들 입장에서는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 부분은 오히려 아예 진짜 주전이 온전히 2명밖에 없는 맨유나 아니면 진짜 한 명 말고는 다 쓸 선수가 없는 리버풀이나 이런 팀으로 가는 게 출전 시간 면에서는 김민재의 모습을 보는 게 김민재를 응원하는 팬들이 좀 가져야 되는 태도지 않나. 근데 또 모르는 게 주전 경쟁 이제 김민재 선수의 몫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아케나 스톤스도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같은 스타일은 아니었단 말이죠. 맨시티 가서 바뀐 선수들이잖아요. 스톤스는 더욱 또 그런 게 지난 시즌 하더라도 욕 진짜 많이 먹었던 시즌에 부상이 너무 전술 딱 많아가지고. 바뀌고 나서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좀 그 축구 진에 맞아. 가르디올라가 원하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당장은 뭐 가서 바로 뭐 적응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좀 가서 이렇게 녹아들고 배우다 보면 좀 그 전술에 맞는 김민재 역할이 있지 않을까. 또 모르는 게 가르디올라가 하도 전술을 바꾸니까 부동의 주전일 것 같던 칸셀루도 출전 시간 불만으로 떠나고 워커도 나간다는 소리 나오고 이런 거 라포르트는 보면 아예 전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때 또 리코 루이스 이런 애 떴었는데 지금 사라졌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김민재 선수가 뭐 맨시티에서 당장 주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확언하기는 또 힘들지만 근데 말대로 저 당장 일단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가자마자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약간 다른 얘기인데 김민재가 세리아랑 그 이전에 페네르바체랑 베이징 시절 그리고 전부까지도 봤을 때 저는 그 네 팀에서의 보여준 면모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말 K리그에 몇 없던 그런 저돌성 그리고 정말 이 괴물 같은 피지컬을 앞세운 그 능력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혼자 거의 1, 3, 3, 3 이렇게 됐었잖아요. 혼자 뒤에서 스위퍼 역할까지 다 하고 그리고 페네르바체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백스리에서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고 나폴리에서는 그게 모든 게 완성된 그리고 맞죠. 빌드업까지 장착된 그런 게 이제 내 팀에서 다 보여줬다면 환희가 얘기했듯이 분명히 맨시티로 가면은 빌드업에서 정말 뭐 다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스토퍼 역할도 차원이 다른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딜 가든 김민재는 다 한 번씩 보여준 경험이 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네. 그치 뭔가 나도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페네르바체까지도 물론 잘했지만 나도 근데 난 그때까지는 빅리그를 일단 경험을 해봐야 된다. 거기서 그렇죠. 보여주는 모습을 봐야 사실 뭐 월클리그 아니고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진짜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대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기량이 리그 정상급 여기서도 리그 정상급 이걸 유지하는 걸 보면서 김민재 선수의 분명 발전 가능성 올해 갖고 있는 기량이 지금 보여주는 거 이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맨시티 가서도 분명 할 수 있겠지. 근데 뭐 정말 말 그대로 그거는 봐야 아는 거죠.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맨시티에서는 좀 뭐 정통 센터백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뭐 김민재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진짜 왔는데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 정말 뭐 아케가 왼발잡이였는데 뭐 그걸 밀어내고 오른발잡이여도 나는 그만큼 잘한다고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은 팀이 바로 맨시티인 것 같은데. 근데 갔을 때 정말 잘 정착만 한다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선수가 될 거고
또 이제 분명 우승 트로피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 팀 되지 않을까 싶어. 확실한 건 그러니까 적응했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팀 NCT인 것 같아요. 그치.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수미 김민재를 볼 수 있는 맞아, 거고. 맞아. 네, 역할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그치. 한번 써볼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해. 네. 가르디올라. 확실한 거는 김민재 선수가 말했듯이 뭐 전부 또 페네르바체, 베이징 다 거치면서 그러니까 툴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그걸 이제 터트리니까 지금처럼 빅클럽들이랑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좀 괜찮겠다 싶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김민재가 가진 게 많구나. 그러니까 센터백으로서 진짜 뭐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커버도 돼, 빌드업도 돼, 1대1 수비 되고 빌드업, 롱패스 되고 그러니까 뭐 일단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팀들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디를 가도 행복할 것 같은 행복한 고민 팬 입장에서는 또 결론적으로 저는 제가 김민재라면 세 팀이 동시에 오퍼를 왔을 때 가장 매력적인 팀은 확실히 맨시티가 될 것 같고 제가 팬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맨시티 팬이니까 그걸 보고 커리어 모드 하시지 마시고. 근데 뭐 사실 커피요. 팬심을 제외하면 그래도 맨시티. 그러니까 제가 김민재라면 그래 뭐다 다른 거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뭐 욕심이 드는 거죠. 지금 뭐 말한 걸 다 종합적으로 하면 선수 개인적인 발전에서도 가장 클 것 같고 우승 가능성도 가장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커리어로 보나 기량 발전으로 보나 가장 매력적인 팀이 지금은 맨시티니까 김민재 선수도 약간 이 부분을 조금 무게를 좀 본인 스스로 좀 잘 둬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가면 경쟁은 불가피하니까. 어디를 가든. 근데 뭐 사실 우승,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좀 이게 또 갑자기 좀 색다른 접근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뭐 맨시티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좀 개인적으로는 맨유가 조금 더 낫다고 봐. 그러니까 리버풀은 뭐 재정적으로도 좀 불안정할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과연 이적료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어서. 근데 이제 맨유, 맨시티는 가능한데 맨유를 좀 더 하는 이유가 뭐 좀 주전으로 더 쉽게 뛸 수 있는 팀이 맨유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물론 나폴리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뭐 맨시티 가서 조금 한 1, 2년 적응을 못 하더라도 결국에는 제 몫을 다해줄 선수라고 나는 보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은 새로운 EPL 무대로 가서는 더 많이 뛸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승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뭐 맨유는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팀인 것 같고, 근데 맨시티는 그 가능성이 높은 팀이잖아. 근데 만약에 맨유에서 갔다가 뭐 한 2년 뛰었어, 테나 감독 밑에서. 근데 우승을 못해, 원하던 우승을. 근데 그러면 사실 나는 김민재 선수가 그 2년 동안 기량은 분명 정상급 유지할 거라 보거든. 그러면 나는 차라리 레알이나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 갑자기 너무 급전개가 돼버린 느낌인데, 네, 가고 싶어서 맨유. 그러니까 분명 더 그러니까 레알과 맨유, 지금의 맨유와 지금의 레알은 분명 나는 레알이 더 위라고 생각을 하거든. 레알은 뭐 항상 언제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꼭 레알이 아니더라도 네. 나는 이제 맨유에 있다가도 다시 한 번의 도약이 더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맨유에서 뭐 분명 당연히 뭐 잘 돼가지고 김민재 선수도 잘 되고 주전이고 그리고 맨유도 계속 우승하고 다시 영광을 찾으면은 그게 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건데, 만약에 팀이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나는 충분히 거기서 땄고 다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분명 불러줄 거다. 물론 약간 파리 생제르맹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서 가면 리그 우승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리그랑 우승도 많이 줄 거고. 요새 쉽지 않던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그러니까 물론 김민재 선수가 다음에 한 2년 뒤에 어떻게 가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 좀 고려해 본다면은 충분히 모든 면에서 가능성은 좀 맨유가 조금 더 많다. 저도 동의하는 게 센터백이 일단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제일 그 수명이 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이번 이적이 마지막 이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막말로 맨유를 가든 맨시티를 가든 1년 만에 이적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나폴리도 1년 차가 안 될 때부터 이적설이 나쁜 거잖아요. 그치. 언제든지도 추가 이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뭐 제가 김민재라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맨유를 선택할 것 같은 게, 계속 비슷한 얘기지만 뭐 우승 뭐 가능성이라던가 주전 경쟁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던가 그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제가 한국 선수고 유명 선수예요. 한국 선수 김민재, 이강인 이런 사람이 그럼 저는 그 맨유를 뭔가 드림클럽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박지성이라는 어떤 한신의 아이콘이 뛰었던 게 있고, 내가 어릴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축구를 했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 선수다, 제가 월드 클래스 얘기를 다 한국 선수다, 그럼 한 번쯤은 맨유를 꿈꿔볼 것 같아요. 맨유가 오퍼가 온다? 무시할 수 없지. 그치. 하고 이제 그럼 맨유가 그 암흑기에서도 계속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맞아. 그 영광의 시대가 있었으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김민재라면 그 정도 된 선수라면 그치. 확실히 뭐 다 좋은 선택지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김민재라면이라는 그 존재가 깔려있다 보니까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형이 김민재면 어디로 간다? 나는 축구적인 것도 축구적인 건데 이제 생활적인 측면에서 맨체스터냐 리버풀이냐. 생활 네. 어. 그거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그러면 리버풀이지 결국에는 않을까요? 선수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또 그렇죠. 이제 아내와 굉장히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그래서 근데 맨체스터 리버풀 둘 다 런던만큼 이런 좀 생활적인 메리트가 있다고는 나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체스터 리버풀 중에 어쨌든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대도시는. 조금 더 대도시는 아무래도 좀 맨체스터라고 저는 듣긴 했어요. 근데 저는 맨체스터를 갔다 와봤는데 그래? 네, 저는 여행을 갔는데 진짜 맞아. 갈 데가 올드 트래포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드 트래포드 투어를 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뭐 차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냥 저랑 친구랑 캐리어 2개 이렇게 끄는 소리만 나고 그렇게 20분 동안 가야 올드 트래포드가 나오고 그 맨시티도 앞에 그 철도를 타고 가는데 철도도 완전 그 주변에 거의 뭐 정글처럼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맨체스터는 진짜 축구만 할 수 있는 도시라고 그치. 생각을 해서 사실 영국은 런던이 아니면은 다 좀 거기서 거기다. 네, 리버풀도 제가 듣기로는 맨체스터 날씨가 진짜 아, 100일 중에 90일 비 온다고 저 투어 갔는데 눈 왔어요. 눈 와가지고 맨체스터 진짜 힘들겠구나. 근데 인프라도 확실히 그치.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도시 퀄리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조금 더 이제 큰 얘기로 하자면 얼마나 이 클럽이 나를 대우를 해주느냐. 네, 그러니까 뭐 그게 출전 시간도 출전 시간이고 나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생활 기타 어떤 그런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될 수도 있고 저를 좀 그래도 잘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럽이 아무래도 맨유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그리고 뭐 진짜 맨유가 뭐 나도 계속 뭐 비슷한 느낌으로 말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또 하나만 딱 짧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맨유는 되게 등번호가 좀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나가는 선수들을 중요합니다. 봤을 때 나는 진짜 등번호 충이거든. 그래서 항상 등번호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물론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어떻게든 기회가 있겠지만 근데 딱 봤을 때 김민재 선수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등번호의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나폴리 3번, 뭐 페네르바체 3번 이렇게 달고 있지만 뭐 3번, 4번이든 혹시 2번이든 뭐 좀 5번이든 5번. 스위스의 번호. 뻗이는데 번호. 지금 이 번호들을 봤을 때 메가이오 그치, 메가이오 5번, 리네르크 2번 이렇게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건 충분히 신선한 접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맨유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 유니폼 셀러기 네, 때문에 그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 네. 킴 5 아니면 민재 5 써져 있는 거 그리고 메가이 선수가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그렇게 그런 번호를 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그것도 뭔가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선수도 이적할 때 등번호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그 맨유가 또 나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난 좀 진짜 맨유를 향해 있다. 리버풀은 비어있는 번호가 뭐 4번이 반다이크고 반다이크가 4번이고 코나테 5번이. 그래서 이미 차 있고 사실 그렇죠. 코나테가 떠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네. 맨시티는 11번이 남아있긴 한데 11분이 없지. 네, 진첸코였다가 아, 나가가지고 근데 뭐 라포르트도 나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따지면은 근데 그래도 뭔가 약간 좀 예쁜 등번호가 가능성이 높은 예. 게 이제 있지 이제 않나. 등번호를 욕심낼 만한 음. 짬이에요. 그렇죠. 그 실력도 지금 갖췄고. 필 존스가 아직 4번이지 않나? 맞네. 맞습니다. 필요스가 네, 맞아요. 사실 아, 그것도 네. 이제 사라질 번호라고 네. 봐야 될 거거든. 어떻게 그 주요 번호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네. 괜찮다 싶고 좀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은 근데 또 우리가 나폴리를 지금 너무 배제했어. 네, 그쵸, 아, 그쵸. 네, 맞아요. 네, 나폴리를 떠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게 바이아웃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뭐 나폴리 입장에서 그냥 잔류를 해주길 바랄 거고 김민재 선수도 나폴리에서 1년만 있고 뭐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그렇죠. 아직은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충분히 뭐
뭐 나폴리에 있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또 현재 보도 중에서도 막 나왔잖아요. 김민재가 나폴리에 있는 걸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계약을 좀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나폴리에서 한 시즌 더 보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급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그렇죠. 뭐 26이 그래도 전성기로 구가하는 나이의 그 길목에 있는 나이지만 지금의 김민재는 솔직히 뭐 저는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치. 생각하기 때문에 나폴리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선수의 입장의 경우의 수가 있긴 할 거다. 지금 어. 세리에 또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폴리 왕주가 세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좀 장기적으로 남아 있으면 뭐 유벤투스가 십몇 년 한 것처럼 그치. 나폴리 왕조가 세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클럽 커리어나 우승 커리어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맨유 맨시티에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와서 우승 경쟁을 매번 해야 되는 그런 좀 피 터지는 그런 상황보다 그치. 나폴리에서 편안하게 트로피를 모을 수 있는 좀 더 추가하고. 네. 그런 상황도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김민재 선수가 제일 최선의 선택을 어. 해야 조금 팬들도 좋아할 거고 본인도 당연히 사실 또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좋아요. 선수가 잘해주면 일단 경기를 보는 기분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좀 여러 가지 우리 또 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사거리들이 많아지는 것도 도움이 돼. 맞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든 정말 최선의 결정을 하고 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응원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김민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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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